한 푸른 눈의 외국인 소녀가 한국의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외국인 소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몇몇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표정이 굳어져 갔지만 그 반 담임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해서 수업을 하면서 이 외국인 소녀 뒤로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향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예의를 중요시하고 서양 국가들보다 특히 더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클라라라고 합니다. 제 딸은 10살이고 뚜렛 증후군, 즉 틱장애를 가지고 있죠.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슬프고 힘든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뚜렛 증후군을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일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제 몸과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제 딸에게 틱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모두 저 때문인 것 같아 딸에게 매일매일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현재 한국에서 틱장애 치료에 대한 희망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딸이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에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면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며 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시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딸 에밀리가 태어날 때부터 틱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약 7살 때 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에밀리가 갑자기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히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그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공포심과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딸이 아픈 곳이 있는지 걱정하며 어깨를 붙잡고 정신을 차려보라고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소피아가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어요. 제가 에밀리에게 방금 머리를 젖혔는지 물어봤을 때 그 답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딸에게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제 남편과 저는 딸의 틱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가족이 모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 있는 치료병원을 찾아다니며 모든 가능한 치료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스웨덴에는 저희 딸처럼 작고 미약한 아이들이 틱장애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희보다 더 힘들게 틱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병원에서도 틱장애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로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틱장애는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금 답답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딸인 에밀리의 틱 증상은 고개를 젖히는 것을 넘어서 순간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벽을 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고강도의 틱장애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틱장애에 대한 양해를 구한 상태이지만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은 이런 고강도의 틱장애 증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에밀리가 다니던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에밀리가 틱장애를 겪은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학부모들은 틱장애를 가진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반발을 보였고 결국 딸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틱 증상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흥미를 보일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은 에밀리가 스웨덴의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순간부터 에밀리의 틱 증상을 완화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점점 저축한 돈도 소진되었고 남편과 딸, 그리고 저까지도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틱 증상은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저 관심받기 위해 일부러 틱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고 할 때마다 너무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아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스웨덴의 외곽 마을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저는 직장을 포기하고 딸의 틱장애 치료를 위해 사회활동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유명한 병원과 정신과 센터를 비롯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을 정도로 틱장애의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딸에게 찾아온 틱장애는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일상에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가족은 우연한 기회로 틱장애를 가진 가족들의 그룹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알게 된 것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서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보다는 우리 가족과 비슷한, 그리고 우리 딸과 비슷한 틱장애로 고통받는 가족들과 만나면 서로가 어떤 가정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딸 에밀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틱장애 아동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 에밀리는 자신과 동일한 틱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는 사실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그 틱장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기적 같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틱장애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이미 모든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는데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평온하게 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최근에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스웨덴과는 달리 틱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많다며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틱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신들의 증상에 대해 압박감을 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휴식이 스웨덴에서의 전문 치료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는 저희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직장 상황이 위태로워서 저희는 딸 아이가 마음 편하게 뛰어놀고 틱장애 증상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단지 잠깐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에게도 가는 곳은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고 틱 증상이 나타나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이 소식에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틱장애 증상을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이죠. 물론 저희가 살던 스웨덴에도 조용한 동네나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을 수 있었지만 한국의 시골만큼 조용한 환경을 가진 곳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에밀리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와 자신이 알고 있는 동네, 친구들을 너무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스웨덴의 장애학교에 잠깐 다녔던 적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틱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별로 없었으며 그곳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조차도 소피아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서 에밀리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 자체를 원망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작은 인원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학교가 있는 시골 마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면서도 틱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애인 기초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어쩌면 운이 좋은 기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스웨덴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편은 스웨덴에서 일하고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저와 에밀리만이 한국으로 와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확인해둔 한국 학교의 에밀리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곳에서 1일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밀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한국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학교에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에밀리가 한국의 학교를 직접 체험하고 주변 환경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에밀리는 이미 계획한 대로 한국의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선생님과도 차분하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선생님은 이미 틱장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에밀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에밀리가 갑작스럽게 틱을 발동하더라도 아이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자신의 틱에 대해 점점 덜 신경 쓰기 시작했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에밀리의 틱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께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도 각자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에밀리의 틱장애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에밀리에게 괜찮다는 말과 함께 외국에서 온 에밀리와 저와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정말 고마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에밀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가 스웨덴에서 겪어온 어떠한 성인들보다도 에밀리의 특장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모습에서 스웨덴과 한국의 교육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딸 에밀리도 그곳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대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끔 틱 증세가 나타나는 곤란한 상황도 있었지만, 에밀리는 한국인 친구들에게서 안락함과 지지를 받으며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칭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에밀리는 그곳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대화하면서 조금씩 틱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었지만 스웨덴에서처럼 부담감을 느끼고 틱을 참으려는 것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밀리의 틱 증상이 그들과 대화하고 웃으면서 점점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의 한국인 선생님들은 제 딸을 대할 때에도 그저 귀여운 손녀로 대하는 대화 방식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는 수준 높은 장애아동 대처 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도 배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스웨덴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처 방식을 가진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인원들을 대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 가족도 스웨덴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정착한 지 꽤 시간이 흘렀으며, 저와 제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면서 제 딸 에밀리도 친구들과 함께 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딸 에밀리의 증상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도하며 한국에서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